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스파파입니다. 구도가 좀 바뀌었죠? 초창기 때 이런 구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이제 주택 임대차에 관련돼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죠. 2+2.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한 번 갱신해서 총 4년까지 살 수 있는 법인데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총 9가지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원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 위쪽이죠. 또 아니면 직계비속, 이렇게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를 원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말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해괴한 판례예요. 앞으로 여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용을 좀 간추려 볼게요. 2019년 3월에 입주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해서 만기가 2021년 3월인데요. 만기 3개월쯤 전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거야 이렇게 실거주 사유를 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임차인한테 이제 미리 해요. 그런데 임차인은 안 돼. 난 계약을 갱신할 거야.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만기 때 집을 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면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1년도 훨씬 더 지나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이걸 또 2심으로 끌고 갑니다. 2심도 임대인이 승소했어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거주 요건 조항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또 이제 대법원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이죠. 2023년 12월 7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졌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어진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진위가 증명되지 않았다. 증명이 안 됐으니까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한 다음에 실제로는 본인이 살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거짓말에 속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 거짓말을 한 후에 들통난 사안이 아니라 실거주한다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거주한다는 임대인의 말을 일단 거짓에 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아닌 걸 네가 증명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실거주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인데 저는 좀 제 상식으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걸리면 혼내줄 거야. 이것도 아니고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미리 증명해라. 임대인이 이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실거주 하겠다는 게 정말이라는 이게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일까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임대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근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해요.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삿짐센터와 계약해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놓고 애들 학교도 미리 전학시켜놓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자, 근데 임차인이 비켜주지 않겠다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있을까요? 이게 임대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증거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판결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우선 임대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추후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추후에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걸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임대인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증명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이게 가이드라인조차도 없는데 미리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주지 않겠다.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점심에 육개장 먹을 거야 그랬는데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육개장을 먹을 게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증명하지 못하면 넌 점심에 육개장 먹으면 안 돼. 불가능해. 자, 이게 뭔가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준용한 판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건을 좀 다시 되짚어 볼게요. 만기가 2021년 3월이었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하고도 9개월이 더 걸렸죠. 그러면 처음 계약기간 2년까지 더해서 이게 얼마죠? 총 4년 9개월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 임차인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증명해보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계속 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소송하다가 중간에 이사 나갈 때가 되면 중간에 집 비워주고 소송을 종료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임차인들은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왠지 대법원에서 준 것 같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임차인 편을 안 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임차인도 나중에 임대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임대인도 나중에는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 임대인은 저쪽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진 사람이고 임차인은 반대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각자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느낌의 법이나 판결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시기상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판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임대인이 어떻게 미리 증명해야 한다는 건지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약간 다른 구도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정갈한 느낌의 그런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는 뭐 이런 느낌도 뭐 좋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